네, 안녕하세요. 매력자분가 그루입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관리를 되게 좋아하시고 잘하시고 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그리고 내 매력이 뭐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지금 헷갈리거든요. 네, 근데 모른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 중심의 시대에서 각자의 개성과 가치, 매력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대예보나 다른 신문 칼럼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런 크리에이터 중심, 즉 개인이 각각이 브랜드가 되는 사회를 다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나의 스토리, 그리고 나의 개성, 나의 가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알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뭔가 손 놓고 모르겠다, 언젠가 알게 되겠지 이렇게 포기하고 놓아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오랫동안 살아남은 브랜드의 꿀팁을 한번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용점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좀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 매력이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를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네, 얼마 전에 발견한 브랜드인데요. 제가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라서 가스알명수를 자주 먹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이 브랜드가 어렸을 때부터 편의점에 가든 약국에 가든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 역사도 궁금하기도 했고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가스알명수의 역사가 진짜 다이나믹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네, 이 가스알명수가 1897년에 생겼고 이 당시엔 되게 독보적이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가 되고 알려지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상품이 잘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탐내잖아요. 다양한 제품들이 막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가스알명수 했던 거는 저희가 잘 아는 1910년도에 그 부채꼴 표시를 딱 박아둬요. 그렇게 되면서 광고를 했던 거는 부채꼴 표시가 없으면 활명수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나중에 광고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그 가스활명수의 상징이 되는 부채꼴 표시를 이때 했다고 해요. 다시 잘 나가게 되면서 생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외로 확장도 시켜나가면서 좀 커지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소련이죠. 소련이 남하게 되면서 생산 시설들이 파괴가 됐고 그 다음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서울에 있던 생산 시설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파괴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산에 가서 거기에 이제 근거지를 두고 비상경영 체제로 들어간 거죠. 열심히 키워서 다시 서울로 복귀를 했고 그렇게 가스활명수를 확장을 해 나갔다고 해요. 이렇게 다사다난한 가스활명수의 시장 점유율은 몇 %인지 아세요?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70% 이상이면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힘든 환경을 극복하고 가스활명수가 100년 이상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전문가분들이 봤을 때는 세 가지로 보더라고요. 첫 번째 정통성, 유연한 피벗, 그 다음 공격적 마케팅 이러한 특징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 특징들을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제 생각도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정통성인데요. 정통성의 뜻은 잘 아시다시피 최초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가스활명수는 자신들이 최초라는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해왔거든요. 왜냐면 비슷한 경쟁사들이 되게 많았고 거기서 이겨내려면 우리가 먼저 시작했고 우리가 먼저 만들어 왔다라는 걸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대표적인 광고 멘트였던 부채꼴 표시가 없으면 활명수가 아니다 라는 것도 본인만의 길을 걸어왔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해왔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유연한 피벗이라고 했는데요. 유연한 피벗이라는 거는 이제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을 해서 계속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것에 능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름이 활명수였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막 탄산 이런 게 되게 인기가 많아지면서 탄산을 좀 넣어서 만들어보자 해서 가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가스활명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성, 최초를 강조를 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시장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나갔던 게 장수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의 두 번째 특징으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격적인 마케팅인데요. 오래된 브랜드일수록 그냥 두는 경우가 많은데 100년 이상 된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TV, 신문, 팝업스토어까지 되게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팝업스토어를 한지는 몰랐는데 사진을 보니까 팝업스토어도 열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장수 브랜드의 특징을 개인한테 한번 적용을 해봐서 저희의 또 좋아하는 것, 매력을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정통성을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개인에게도
그런 차별화된 포인트, 최초인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의 차별점은 처음부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재능이 뛰어나서 바로 차별점이 보이는 분들도 있으세요. 예를 들면 뭐 지향이나 힙합처럼 자기가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재능이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바로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뭐 되게 잘생기신 분들이나 예쁘신 분들은 그런 재능들을 바로 살려서 차별화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차별점을 바로 발견하는 게 쉽진 않을 수 있어요. 차별화를 발견할 수 있는 거는 나의 스토리, 나 자체의 그런 과정들을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뭐 글을 잘 쓴다? 그럼 블로그에 좀 집중해서 해보고 뭐 사진이나 이런 거에 좀 감성 있게 잘 만들 수 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자기의 과정들을 계속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드로앤드리님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인스타그램 관련해서 올렸었어요. 뭐 인스타그램 마케팅, 인스타그램을 돈 버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올리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과정들과 생각들을 계속 보여줬어요. 그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뭐 책으로, 뭐 줌으로 소통하는 부분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드로앤드리님은 자기가 말하고 듣는 걸 되게 좋아하고 잘하시는 걸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룸이라는 컨텐츠를 해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는 그런 컨텐츠를 진행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과정들이 쌓아나가면서 자기의 매력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컨텐츠로 만들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로앤드리님 하면은 이제 뭔가 자유로움,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 이런 특징들이 팍팍 떠오르잖아요. 자기의 과정들이 결국 매력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작지만 하나의 과정에서 겪었던 건데요. 한 500명, 600명 됐을 때에도 협업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피부나 자기관리를 올렸을 때 뭐 오브제라든지 이지엔트리라든지 뭐 라이브오럴스 같은 곳에서 협업 제안이 와서 같이 협업을 또 하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제가 작은 과정들을 하나씩 올리니까 협업에 대한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고, 그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차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플랫폼에 해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게 나의 강점이라 생각하고 올렸는데 막상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처음에 뭐 피부 이렇게 바르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는 거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저는 좀 보여주고 싶은 제 모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잘한다고 생각한 부분이랑 이게 보여줬을 때랑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일단 보여주고 그 뒤에 반응을 보고 바꿔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제 매력을 확신을 하기도 하고 또는 바꿔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력이나 내가 좋아하는 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마무리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자기 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간, 이런 부분도 되게 좋아하고요. F&B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많은 것들을 좀 찾아보고 있어요. F&B는 내가 치품업에서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관심도 많아진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F&B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기사나 신문, 뉴스나 이런 것도 많이 찾아보고 있고,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걸 통해서 유튜브 컨텐츠 계속 만들어 가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건강한 라이프를 주도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고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제 건강 라이프를 주도해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브랜드가 돼서 제로 베이스화의 이제 건강 음료, 디저트들을 판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 브랜드를 한번 기획도 같이 해보고 싶고요. 이제 그런 브랜드들이 이제 팝업 스토어로 같이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상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제 매력이 계속 바뀌고 헷갈리는 게 많더라고요. 과정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확신을 가지고 또는 바꿔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도해보고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저도 그걸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같이 구독해주시고 다양한 것들을 같이 시도를 해보면서 한번 매력 찾고 좋아하는 거 찾아 나가면서 그걸 딥하게 한번 파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찾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것들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